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용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거안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거안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안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귀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국민에게 공지를 했는데 무려 2, 3일 만에 9,653건의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반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표 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또는 그와 함께하는 장기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반드시 2016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20대 총선부터는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로 반영된 민의를 권력자들이 조작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행정처장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 관련 소송은 그 심리와 재판을 할 때 소송 제기일로부터 며칠 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급마다 심리 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6개월 정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판결하면 끝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3년 1월 4일 날 제기한 사건 번호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현재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하지 않습니까? 당초 제소됐을 때의 청구원인과 다른 청구원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된 청구원인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쪽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선거 사법은요 민사와 형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사 소송을 형사 소송과 병합해서 합니까? 병합하는 자, 민사 소송에는 선거 무효 소송이 있고 당선 무효 소송이 있어요. 선거 무효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지금 민사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또 형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것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된 청구원인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1심에서 최근에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심리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게 형사 사건이 사실 확정이 돼야 이쪽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 관계가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사건과 별개다. 자, 보세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에는 개표 부정에 한정돼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점이 선거구역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려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거안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거안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안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귀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국민에게 공지를 했는데 무려 2, 3일 만에 9,653건의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반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표 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또는 그와 함께하는 장기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반드시 2016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20대 총선부터는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로 반영된 민의를 권력자들이 조작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행정처장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 관련 소송은 그 심리와 재판을 할 때 소송 제기일로부터 며칠 내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급마다 심리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6개월 정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열거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정훈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점이 선거구역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훈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료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판결하면 끝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3년 1월 4일 날 제기한 사건 번호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현재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하지 않습니까? 당초 제소됐을 때의 청구원인과 다른 청구원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된 청구원인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쪽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선거사법은요 민사와 형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사소송을 형사소송과 병합해서 합니까? 병합하는 자, 민사소송에는 선거 무효소송이 있고 당선 무효소송이 있어요. 선거 무효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소송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지금 민사소송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또 형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것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된 청구원인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1심에서 최근에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심리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게 형사 사건이 사실 확정이 돼야 이쪽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 관계가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사건과 별개.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